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일요일날 또 한 편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음,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좀 희망회로 그런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서 여러분들이 제가 희망회로도 다 돌리냐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희망회로라는 게 말 그대로 희망회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된다는 게 더 신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XRP 이제 차트가 다른 것들은 굉장히 코인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올라왔고, 그리고 또 프랙탈 이론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리플사가 일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XRP가 만들어 나가고 이제 그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가격이 안 오르고 있으니까 결국에 프로젝트가 좋으면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격이 안 오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프랙탈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안 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또 너무 실망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지금 이더리움이나 이런 차트들이나 이오스도 지금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오늘 방송에 다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에는 때가 되면 차례가 되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요새 제가 가끔 언급드렸던 디파이 프로젝트인 체인링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엄청난 상승률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이 심하실 수 있어요. 안 오른 코인들, 만약 이오스나 비트코인 캐시, XRP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클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투자의 방법에 따라 다른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좀 빠르게 액티브하게 좀 움직이면서 내가 그 디파이 시장도 좀 조사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면서 그런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가 시총 코인이 생성된 역사 자체도 짧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새 디파이 붐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리스크는 당연히 어느 정도 높겠죠. 시총도 훨씬 더 기존 이더리움이나 XRP 이오스 이런 거보다 낮은 코인들이 많으니까 당연한 건데, 어찌됐든 나는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공부를 해서 내가 이익을, 나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고 싶다, 지금 이런 이제 디파이 호황장에 난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하셔가지고 자신 있으신 분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디파이 시장이 리스크가 100%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당연히 디파이 시장도 결국에 블록체인 앞으로 암호화 자산 시장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한 또 섹터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영역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 체인링크도 그래서 저도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고민을 저한테 댓글 많이 정말 달아주시고 이메일도 주시는데, 그건 사실 제가 어떻게 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다양한 거지 어떻게 가든 사실 수익이 잘 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어떤 게 맞냐라고 질문 주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투자의 방향성을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건데, 그냥 제 방송을 들으시고 또 다른 방송을 들으시건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 정보를 취합하신 다음에 나는 이런 게 좀 자신이 있는데 나는 이게 괜찮은 것 같다 하셔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 조언을 이제 잘 받아들이셔서. 근데 제가 베스트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뭐냐면, 시총 상위 것들은 한 70% 80% 정도 여러분들이 잘 매집을 하셨다고 하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 이익을 누리시길 바라고, 나머지 20% 10%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새롭게 디파이 섹터가 요새 이제 핫하니까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난 소외감을 너무 느껴서 못 참겠다 하시면 그 정도 비율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제 채널에 있는 어떤 분들처럼 나는 소외감 별로 안 느끼고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코인들 XRP나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이 난 때가 되면 다 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또 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들고 있어서 한 1년 뒤에 수익률이나 그냥 들고 있어서의 수익률이나 또 쫓아다녀서 코인들 투자하시고 요새 핫하다는 코인 투자하시고 디파이 이자 받고 하는 수익률이나 저는 다 비슷하다고 봐요. 결국에 한 시간이 뒤로 지나서. 근데 그 상대적 박탈감을 단기간에 못 견디시는 분들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비중을 소량 정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지수가 안 높아지면 또 건강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고 아주 복합적이잖아요, 인간사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하고도 화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대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 거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고, 오늘은 제가 전반적인 어제 방송에서 코인들 여러 개 좀 비교를 못 드렸는데, 좀 메이저한 코인들 여러 개 차트 비교 한번 드리고, 그리고 머니그램 관련된 이제 머니그램이 얼마 전에 그 이제 실적 보고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리플사 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좋은 내용 좀 설명드리고, 코인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프라이스 드랍 신스 올 타임 하이라고 해서 전고점 대비해가지고 얼만큼 올라왔는지, XRP는 딱 봐도 91% 아직도 회복을 못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한번 보고, 머니그램 기사 보고, 그 다음에 리플 페이 아이디에서 얼마 전에 이제 해커톤 했는데, 제가 해커톤이 이제 페이 아이디가 오픈 플랫폼이고 굉장히 그게 강점이다. 그래서 폐쇄형 네트워크 결제 모듈을 쓰는 이제 여러 회사들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제 얘기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얼마 전 해커톤에서 리페이라고 굉장히 또 괜찮은 아이템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XRP 차트 한번 그 제가 박스권 구간으로 한번 표시한 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BTC 차트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오스를 지금 한번 보면, 이오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박스 구간을 타출을 했죠. 이 지금 박스 구간을 볼 수 있는 게 뭐 한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윗꼬리 아랫꼬리 빼고 이 정도 구간에서 뚫고 올라왔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박스 구간에서 이더리움도 뭐 한 이 정도 구간 볼 수 있죠. 여기서 뚫고 올라와서 다음 박스로 올라와 있고, 이렇게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 뚫고 올라왔다. 근데 이게 뭐 그냥 세력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오스가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다른 코인 대비해서 이제 때가 돼서 가는 건데, 이때 맞춰서 올려야 될 타이밍에 이오스에 이제 이오스도 디파이 시장 진출한다라는 기사를 냈고, 그거 이제 호재라는 명분으로 이제 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이오스도 결국에는 지금 지난 2월 고점 뭐 6,000원,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치면 뭐 이때도 넘었죠. 6월 고점도 넘었는데, 거의 뭐 이때가 이오스가 좀 다른 코인 비해 많이 올라왔다라고 치면 대략 뭐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뭐 이오스도 이더리움 키맞춤 해가지고 올라와 줄 거라고 봐요. 결국엔 뭐 이오스가 내부에서 정말 뭐 자금이 떨어지고 개발진이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발 타임라인대로 뭔가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결국에 이오스도 이 어떻게 보면 그 코인의 플랫폼 코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나의 그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지금 개발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가격이 뭐 지금 이더리움만큼만 온다고 해도 뭐 한 7, 8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도 잠깐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지난 6월 넘어서 2018년 8월 정도에 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박스를 뚫고 올라와서 여기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것은, 이제 이더리움을 만약에 처음 매수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제가 매수법을 좀 알려드리면 뭐 이것도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장대 한봉이 나올 때, 이때 정말 내가 장대 한봉 확실히 초반에 뚫고 나오는 이 박스를 뚫어서 나오는 걸 난 확실한다 해서만 이때쯤 샀어요. 이때쯤 사가지고 나는 이제 들고 가서 어디까지 가서 여기 빠질 때 여기서 팔고, 뭐 이런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나는 이 장대 항방 막 나올 때 사는 게 나는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박스를 만들잖아요. 올라가고 박스 만들고 이렇게 가다가 하면, 이 박스가 하단을 지지하는 게 몇 번째 한 두세 번 정도 지지를 해요. 그러면 그때쯤에 여기가 지지선이겠구나 하고서 이때쯤 사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해서 다음 박스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손절을 하는 거죠. 이게 단기간에 뭔가 거래하실 때, 그리고 좀 진입을 하실 때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요건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체인링크는 여기 차트가 너무 그 업비트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짧아서 건너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보면, 캐시도 지금 박스권 구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오스로 치면 여기 구간에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거의 똑같죠? 지금 여기 구간에 있는 건데, 결국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여기 구간, 지금 여기 구간이죠. 이 구간을 맞고 떨어지다 뚫고 올라가면 이제 다음 채널로 가는 형태다. 그래서 지금 거의 코인들 대부분이 이렇게 박스 하다가 누가 먼저 뚫고 올라가고 다음 누가 따라가고 이런 지금 모양새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비트코인 캐시도 보면 지난 뭐 2월에 거의 한 60만원 선,
2월까지 가야 된다 생각을 하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가줘야 되죠. 여기는 뭐 8월 달하고 거의 6월 달하고 작년 6월하고 거의 비슷한 거니까 뭐 2월까지가 딴 코인 대비해서 2월을 낮게 잡으면 거의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뭐 비트코인 캐시도 무난하게 가줘야 이더리움처럼 이제 키맞춤을 한다. 물론 전제 조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이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이 잘 된다는 전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치면 비트코인 캐시도 개발이나 여러 가지 뭐 이후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어야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프로젝트 관점이 아니라 세력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세력들이 이런 낮은 구간에서 이 물량을 청산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펌핑을 어느 정도 해서 물량을 털어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펌핑을 해주고, 이런 메이저들은 개발이 안 되고 있어도 어느 정도 펌핑을 해서 털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세력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SV는 별로 저도 관심이 없어서 일단 건너뛰고, 그 다음에 뭐 트론 한번 볼까요? 저도 트론은 아주 소량 보유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쪽에 그 개발 대표죠. 개발자는 아니고 뭐 이제 마케팅 출신의 대표가, 저는 뭐 제가 IT 쪽에서 봤을 때 그런 관상과 말하는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런 뭔가 개발지향적 회사들이 저런 대표 성향들은 잘 되는 경우를 잘 못 봐서, 저는 이제 트론의 개발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밝게 보고 있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케팅 능력은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뭐 코인을 마케팅으로 가격을 얼마까지 올리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발의 내실에 대해서는 전 늘 퀘스천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많이 절대 투자하지 않는 코인이다 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야기 드리고, 뭐 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2월달 여기 고점에서 하고 있죠. 거의 XRP랑 똑같은 모양새예요. 거의 XRP랑 같은 흐름으로 지금 차트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여기도 작년 6월까지 가면 거의 리플 뭐 520원 선이 여기 지금 47원 선이다. 거의 비슷해요, 비율도. 그래서 지금 여기 모양새로 지금 이 정도까지 빠져 있는 상태고, 스텔라 루멘도 보면 스텔라 루멘도 2월 달을 넘어서 여기는 지금 작년 6월을 좀 못 미친 상태 와 있다. 그래서 뭐 XRP의 좀 중간 정도, XRP보다는 더 많이 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한참 많이 못하고, 뭐 이 정도 상태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텔라루멘도 저는 이제 일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태생 자체가 뭐 그 제드도 사실 문제가 많이 일으키고 했지만 어쨌든 뭐 천재 개발자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력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스텔라 루멘도 또 하나의 쓰임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결제, 이제 국제 송금 시장 가치의 전송, 이제 인터넷처럼 빠르게 하는 거에 있어서 결국에 XRP 하나로만 뭐 전 세계를 커버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 커버를 한다라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온라인 쇼핑도 아마존 하나로 다 커버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미국만 해도 뭐 월마트도 있고, 뭐 그 물류 같은 경우에 뭐 정말 많기 때문에 그 하나의 또 가능성으로 들고 있는 거고, 또 만에 하나 스텔라 루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킹카일 수도 있는 거고, 만에 하나 정말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일부는 들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을 이유가 오히려 또 없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에 넣어놨고, 그리고 또 뭐 카바 같은 경우 뭐 이것도 뭐 볼 수 없죠. 지금 이제 엄청 날아가는 거의 뭐 체인링크 같은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보시면서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 느끼실 수 있는데,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들 차트 거래나 이거 하실 때 자신이 없으면 전체 100 중에 뭐 한 5 미만 정도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깜냥을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샀어요. 근데 여러분이 샀는데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또 손절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손절하고 올라왔네, 그러면 나는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차트 보는 눈이 없구나 해서 여러분들 그만하시면 되고, 만약에 버텼어요, 계속 들고 가요. 근데 뭐 여기까지 난 들고 있다. 그래서 그건 뭐 한 여러분들이 5 가지고 계신 게 한 20 정도로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전체 사이즈에서. 그러면 나도 이런 투자하는 매매법에 대해서 좀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구나, 내 마음가짐과 내 투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상장한 데서 배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게만 하지 마시고 아주 소액으로 뭐 한 10만 원으로 하셔도 되고요. 정 좀 늘리고 싶다 하면 한 50만 원으로 하셔도 되고, 해보면 여러분들의 그 투자 깜냥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차트
그 매매하는 스킬도 테스트 해볼 수 있고, 그냥 내가 어디서 샀다 팔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해보고 싶다 해서 수익률이 잘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 만약 안 나오면 난 차트 매매하는 스킬이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깜냥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런 걸 보면 큰 돈을 넣어서 빨리 돈 벌려고 한 방에 하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데서 한 돈 10만원, 돈 50만원으로 여러분들의 깜냥 테스트를 해보고, 수익률 테스트도 해보고, 내가 재능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배워야겠구나, 어떻게 차트 매매하는 거 어떤 유튜브한테 배웠더니 이렇게 적용했더니 나름 수익률이 잘 나네, 이런 박스 구간에서 이렇게 하랬더니 괜찮네, 어슴새벽이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건 또 나한테 맞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소액으로 먼저 여러분들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현재 수준을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수준 테스트 하기 전에 그냥 요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늘 이번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돈을 넣어서 날리기 때문에, 그 돈을 또 도박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으는 그 씨드를 모으기 위해서 또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작은 짧은 도박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카바가 뭐 하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면 도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는 코인이다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CD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CD를 조금 해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내가 괜찮다 그럼 다음 것도, 카바 말고 다음에 또 상장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상장하고 안 올라간 거, 막 올라가는 코인들, 그럼 거기에 여러분 사셔서 또 차트 매매 하시는 걸 작은 소액으로 해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도 조금 스킬이 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체인링크 제가 사본다고 했을 때, 제가 체인링크나 뭐 몇 가지 뭐 트론이나 다른 것들 안 올라간 것들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놓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냥 무작정 뭐 XRP,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이더리움만 들고 있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제가 요새 차트 매매하거나 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나 순환매 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소액으로 여러분들 해보신다고 하면, 소액하다가 좀 자신 있으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런 데다가 한 10%까지 늘리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다를 한번 볼게요. 에이다 보면 이미 지금 2월 달은 에이다는 아예 한참 넘었죠. 거의 2배도 넘어 올라와 있고, 작년 6월도 넘었고, 거의 이게 8월 거의 이더리움하고 에이다랑 똑같이 지금 키높이를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전체 고점 대비해서는 다를 수는 있지만 2018년 8월이거든요. 그래서 에이다는 지금 그 정도 와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에이다가 어떻게 보면 뭐 체인링크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정고가 있는 코인들, 뭐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코인들은 제외하고, 보면 그 이더리움과 에이다가 같은 이제 선상에 좀 와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2월달 여기에 아직 못 미쳐서 거의 이거라고 하면 제일 못 올라온 선이죠. XRP도 이 정도 올라와 있는데 거의 이 정도도 못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반감기 이슈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엄청 올라왔었을 거예요. 2019년인가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코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상태는 이렇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이콘, 제가 이제 아이콘도 포트폴리오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아이콘이 올해 2월에 거의 120원에서 뭐 한 78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 만들고 630원 여기까지 빼주고, 그 다음에 하락을 맞아서 다시 거의 170원, 그러니까 140원에서 170원까지. 저는 여기서도 들고 있었고, 여기서도 들고 있었고, 여기서도 들고 있었고, 그냥 지금까지도 들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들고 있어요. 이게 제가 또 돈을 투자하고 보는 거랑 안 하고 보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코인하고 비해서 차트 모양이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왜 이러냐 생각을 하면, 저는 이게 한국 코인이기 때문에 한국들 그 지역, 어떻게 보면 로컬 세력이 개입이 되어 있다고 봐요.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 세력이 AI가 개입을 해서 움직이는 것도 다르게 한국 금융 세력이 개입해서 개별적인 차트 모양새로 좀 움직인다. 그래서 정말 과도하게 120원까지 또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2월 달에 다른 코인들이 어느 정도 가는데, 얘는 뜬금없이 정말 뭐 한 몇 배가 갔죠. 몇 배, 한 3, 4배 정도 올라주는 이런 모양새를 가고 있어서 좀 특이한 그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는 또 아마 진리카랑 그 다음에 오미세고도 약간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약간 시기는 좀 다르지만 또 이런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의 AI 이제 패턴이 약간 다르게 간다라고 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뭐 아이콘으로 돌아오면 제가 아이콘 투자하는 이유는 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뭐 지금 서울이랑 그다음에 그 한국은행이나 사실 서울시 뭐 이런 이제 한국 정부하고 관련된 게 아이콘과 이제 카카오 이 두 개라고 크게 보는데, 결국에는 한국도 카카오한테 모든 걸 다 밀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또 독과점의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블록체인 세상 시스템으로 뭐 그 관공서나 그다음에 여러 개 뭐 금융 다 넘어간다고 할 때 글로벌 플랫폼도 쓰고 가급적 뭐 정부 관련된 건 이제 한국산 또 쓰고 이런다고 하면 카카오나 아이콘 이렇게 나눠서 쓸 거라고 봐서 미래가 전 개인적으로 밝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전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하고,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좋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걸 제가 사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차트 모양새와 아이콘이 어떤 거 한다라고 여러분 좀 보시면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콘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 넣어 놓고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업비트는 없지만 클레이튼이 있어요. 클레이튼을 다뤄달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클레이튼에 대해서 좀 요새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안 들고 왔는데, 뭐 요새 카카오가 하고 있는 게 카카오 택시, 그 다음에 뭐 정말 뭐 카카오 뱅크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아요. 뭐 금융 쪽에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다 통합을 해서 클레이튼 이제 클립에 들어있는 지갑에 들어있는 게 지금 클레이튼을 줬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벤트로. 그래서 클레이튼이 거기서 하나의 재화로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중심되는 재화가 되면 굉장히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 중요한 돈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부루마블 게임 한다고 하면 부루마블 게임 안에서는 부루마블 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 이외에 또 뭐 지금 카카오 M이라는 데에서 엔터사들 여러 개 인수해가지고 요새 드라마나 뭐 엄청 찍고 있거든요. 그럼 이 플랫폼이 아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한류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뭐 제작사들한테 대우를 잘해줘서 지금 넷플릭스나 뭐 왓챠 이런 거 제작하는 것처럼 카카오 M의 플랫폼에서 굉장히 괜찮은 제작들을 터트려내요. 뭐 요새 한국의 인간 수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넷플릭스 히트작이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개를 히트 친다고 하면 카카오 M의 이제 글로벌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에서 장악력이 높아질 거고, 그럼 거기에서 클레이튼 같은 코인들이 또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 사용되는 재화가 되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아직 좀 불분명하게 뭐 발행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뒤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결국에 뭐 업비트, 카카오 다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한국에서 뭐 그렇게 사실 양아치 짓이나 날림을 뭔가 해서 뭐 코인 사기를 치거나 할 것 같진 않다 생각에, 저도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사두고 그냥 묻어두려고 한 2년, 5년 정도 둘 생각으로 그냥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클레이튼은 제가 한번 이후에 제가 그 좀 더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코인 한번 보면 뭐 골드, 퀀텀 이런 것들은 제 관심이 없어서 건너뛰고, 대우 뭐 중국 코인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보려고 했던 것 중에 네, 진리카 저도 투자를 했었고, 지금은 뭐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잘 몰라서 많이 올라갈 때 그냥 저는 이제 다 정리를 하고 팔았었는데, 지금도 이게 아이콘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이콘보다 더 빠르게 올라간 모양새잖아요. 이제 박박히다가 이제 올라가고 하다가 아이콘은 여기까지 좀 더 하다가 올라가는데, 진리카는 조금 더 빨리 올라가서 지금 싼 고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빠진 코인이긴 해요. 거의 뭐 한 200원부터 친다라고 하면 아직도 거의 뭐 10분의 1토막 가까이 나 있는 정도 수준인데, 어찌됐든 이런 패턴의 모양새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 투자하는 게 어떤 기술적으로 뭘 하는지, 어떤 미래의 그 장점을 갖고 미래에 뭔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지, 결국에 기술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문제점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나오는 게 기술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혁신을 하고 하는 것들인데, 결국에 리플사 XRP가 하는 것은 지금 국제 송금 시장이 정말 몇십 년 동안 답보를 거듭하고 바뀌지 않고 엄청나게 수수료와 느리고 이런 것들을 결국에 지금 인터넷
밸류라고 하잖아요. 인터넷처럼 빠르게 가치를 전송하는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리플사가 나온 거고, XRP를 이제 지금 시장에서 계속 성장을 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진리카 투자하신다고 하면 진리카가 뭐 하는지 공부하셔서 진짜 메리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쭉 열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고, 여러분들이 얘는 뭐 하는 거야, 얘는 뭐 하는 거야, 얘는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강점 때문에 투자했지라고 줄줄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차트 매매할 자신이 정말 있으신 분이어야 그렇게 투자한 게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확률도 높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근거 없이 투자한 거잖아요. 내가 이게 차트상으로 명확히 올라갈 자리라서 이 회사의 기술이나 뭐 안 한 관심 전혀 없는데, 거래량이나 뭐 차트나 여러 개 보고 차트 매매로 나는 잘할 자신이 있어서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면 뭐 옳은 거니까. 근데 그런 기반도 없고 나 그런 기술도 없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러고 투자하신 거면 그냥 누구 남 말 듣고 투자한 거니까 손해보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상도이잖아요. 나는 노력을 안 했는데 손해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회사 다녀서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데 회사 안 다니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거 똑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도 안 하고 차트 기술도 연말 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투자하면 손해봐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누구 말 듣고 투자해갖고 손해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회사 안 다녀서 돈을 못 버는 거와 똑같은 것처럼 굉장히 상도덕적으로 일리 있는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쓴소리를 막 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하나 코인 차트는 좀 건너뛰고 굉장히 뭐 새로운 그 소개해드릴 만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의 그 현재 가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 거의 고점 대비 40%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70%가 마이너스고 한 30%는 복구를 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많이 와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요번에 불장이 만약 안 와서 이게 또 다시 내려가고 어쩔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한 2년 넘은 이제 고점 지나서까지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치가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역시 XRP가 리또석이고 정말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다 욕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저한테 XRP 때문에 손해보고 뭐 욕하시는 분들도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뭐 XRP 때문에 이제 손해를 봐서 XRP만 들어도 징글징글 하니까. 근데 그거를 뭐 방송을 하는 저한테 투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분들의 이제 정신 상태에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 굉장히 이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좀 그 부분을 개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정신병 걸리게 하고 진짜 미치는 이제 투자 자산인 게, 이것만 봐도 91%잖아요. 거의 뭐 비트코인 캐시보다 조금 덜한 정도인데 거의 뭐 역대급이죠. 정말 좀 최고로 안 올라가는 코인인데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함부로 XRP에 투자하시면 깡통차기 십상이고 정신병 걸려서 코인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적 데미지를 많이 입으시고 금전적 손해도 많이 보실 수 있는 코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링크, 당연히 뭐 정고를 넘어갔기 때문에 정고 넘어갔다 살짝 빠져 있는 상태인데, 뭐 앞으로도 사실상 이거는 상장을 한 역사 자체가 이런 앞에 코인들보다 낮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결과예요. 지금 계속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뭐 봐도 큰 의미가 없고, 비트코인 캐시 정말 이렇죠. 근데 저는 XRP랑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뭐 비트코인 캐시도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고 해도 XRP에 비해서는 월등히 뭐가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오고 개발되는 것도 훨씬 더 덜하고, 이와 같은 경우도 지금 결제에 쓰겠다고 하는데, 저는 비트코인 캐시 기술이나 그 다음에 XRP 대비해서 투자 메리트를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 비중도 XRP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상태고요. 근데 결국에 여기도 세력이 있고, 그리고 또 얘가 가진 어떻게 보면 전통의 지금 이제 암호자산 시장에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뭐 한 10년 뒤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신을 해라라고 하면 XRP는 당연히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지만, 이더리움도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물음표예요.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중국 코인이다 미국 코인이다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중국 코인 중에도 뭐 중국 계열 코인 중에도 굉장히 개발이나 여러 가지들이 미래 지향성이나 이런 게 좋다라고 하면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투자할래 비트코인 캐시 할래 하면 이더리움 전 투자하겠다
라고 뭐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88% 많이 정말 엄청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88%인 거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뭐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은행권, 그 다음에 여러 기업들에서의 그 관계들,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 회사 개발 대표와 그 다음에 그 뭔가 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정관계나 그 다음 기업들과의 뭔가 커넥션을 하는 대표의 자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찰스가 좀 개발자로서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리플사 같은 경우 브레이든 갈링 하우스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개발과 뭐 이제 비즈니스 나눠져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대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에이다 지금 재단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뭐 이후에 좀 뭐 비즈니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또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제가 보는 시각에선 그렇고, 텐센트나 뭐 여러 가지 잘하는 회사들 너무 잘해요. 잘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데들은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뭐 날림으로 하고, 중국의 뭐 다리 같은 것도 날림으로 뭐 안에 콘크리트 안 넣고 날림으로 짓는 거 있잖아요. 건물도 부실공사하고, 그런 사례들이 개발 IT 쪽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국의 세계 최고 1위 기업, 그래서 바이낸스는 중국 계열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중국 계열들은 인정 안 하는 게 약간 편차가 되게 심하다, 중국이. 그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뭐 라이트코인도 좀 이 정도, 이오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83%좀 정말 많이 안 올라가 있죠. BNB 같은 경우 뭐 이게 좋죠. 저도 거래스 코인을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BNB 같은 이제 전 세계 1위 뭐 후오비랑 다투고 있는데 여기가 1위를 굳건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플랫폼들 뭐 디파이도 하고 뭐 여러 개 결제 모듈도 하고 뭐 여러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BNB의 쓰임새는 분명히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 소각도 하고 뭔가 계속해서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뭐 좋더라고요. 그래서 BNB 같은 경우는 처음에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아마 크립토닷컴인 것 같은데, 여기는 안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여기 할래, 여기 BNB 할래라고 하면 저는 BNB 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뭐 아래 것들은 뭐 정말 많은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뭐 프라이스 드롭 신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이 사이트. 그러니까 구글에 이거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머니그램 저기 소식인데, 머니그램이 이제 124%의 거래 성장과 그 다음에 100% 넘는 이제 수익 성장,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이만큼의 거의 2배 수익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뭐 거래도 2배고, 그래서 결국에 리플사의 투자를 받고 리플사 기술을 이용하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 이런 것들 회사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실사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실사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코인 투자하실 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가격이 안 올라가서 답답해서 이 쓰레기다라고 생각하고 뭐 쓰레기라고 수없이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뭐 가격 안 올라가니까 쓰레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사용이 잘 되는 기준으로 보면 이 중에 또 실사용이 정말 잘 돼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기업의 재무제표가, 상장되어 있는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좋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코인의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있냐라고 하면 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이 코인은 쓰레기야 라고 할 때 그 기준점을 어디에 잡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오히려 이런 데다 잡고 봐야 시간이 결국 한 1년 2년 뒤나서 결국에 그때의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기점으로 하면 결국에는 굉장히 팩트 기반이고 실사용 기반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정성이 있는 건데, 다른 것들은 만약 실사용 기반 없이 만약에 뭔가 펌핑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신기루일 수도 있고 거품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수익을 잘 내고 익절을 잘 하시면 좋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보실 때 그냥 뭐가 더 맞는다, 뭐가 더 옳은 길이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셔갖고 하기가 어려운 거다. 제 스타일은, 저는 이런 쪽으로 실사용 기반의 메인 금액들은 다 투자 금액은 두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이렇게 시세를 추정하고 요새 핫한 것들은 하지만, 결국에는 메인은 저는 이런 실사용 기반 XRP 이런 쪽에 두는 이유는 그렇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XRP 리페이, 이게 페이 아이디가 얼마 전에 해커톤이라고 해서 오픈 플랫폼이라 여러 개발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 다 공개해주고 여기서 개발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겼어요. 그래서 뭐 이제 페이 아이디 어떤 밸리데이터 누구가 수여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위 같은 경우는 페이 아이디 응답 헤더의 유효성 검사하는 거. 이게 이제 실제로 아마 페이 아이디에서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위라고 채택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서 가장 관심 많은 건 리페이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텔레그램, 그 다음에 디스코드 엄청 해외에서 많이 쓰죠. 슬랙, 뭐 여기 이제 웬만한 IT 기업들 저희도 쓰지만 뭐 많이 써요. 이런 것들, 이런 데서 그냥 아주 손쉽게 상대방한테 돈 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pay 10 to 조지 이런 식으로 간단한 메시지 하면 몇 초 만에 전 세계로 송금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메신저 플랫폼 안에서 송금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메시징 앱과 호환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리페이인데, 이게 이제 그 해커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걸 좀 다듬어 가지고 뭐 리플사가 여기 투자를 해주거나 뭐 하겠죠. 그러면 키워 나가고 또 서비스가 나올 텐데, 제가 페이 아이디 처음에 설명 들은 것처럼 페이 아이디 서비스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수많은 개발자들이 XRP 생태계에 뛰어들어서 페이 아이디 쪽에 뛰어들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킬러 앱이 하나 터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뭐 애플 이제 앱스토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나왔을 때 앵그리버드가 이제 게임 쪽에서 킬러 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별자리 앱 같은 경우도 나와서 킬러 앱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채팅 앱 같은 경우도 킬러 앱이 나오고 막 이런 것처럼, 이 중에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페이 아이디에 또 킬러 앱이 하나 나와가지고 뭐 리페이가 될 수도 있죠. 굉장히 가능성 높은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시장을 완전히 한꺼번에 장악을 하는 이런 사태가 생길 것 같다. 저는 그 페이 아이디를 보고 제가 그때 굉장히 흥분했다고 이야기 드리고, 굉장히 미래가 밝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결국에 이런 것들이 그 공기업들이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공기업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IT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IT 쪽에 해갖고 좋은 제품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출신의 뭔가 돈으로 뭔가 해갖고 하는 거는 이런 혁신이 나오기가 진짜 힘들다. 그래서 뭐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굉장히 저는 이런 페이 아이디가 리플사에서 이런 오픈 정책으로 해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앞으로 해커톤도 계속 할 거고,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킬러앱이 여기서 터지게 될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라는 점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벌써 지금 40분이 됐는데, XRP 차트를 이제 빠르게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XRP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로그 차트를 이런 식으로 박스 구간을 예전 이제 상승 2014년대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이걸 보면 상승을 하고 이 중심 구간, 박스 구간이 있고, 하락 이탈하는 이제 트랩 구간이 있고, 여기도 트랩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한번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맞았다 치고, 그 다음에 중간 맞고 하고 하락 트랩 구간. 그래서 하락 트랙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고 상방 이탈, 이제 상방으로 추세를 뽑아주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하향, 이제 평행 채널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데가 이 이제 채널을 뚫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지난 2월 고점 여기 있는 상태고, 여기도 지금 하락 트랩 박스라고 보고 있고, 여기가 지금 그 전 저점, 여기 전 저점이죠. 여기 이제 기가 막히게 딱 여기. 그래서 이게 누가 의도로 딱 한다라기보다 그냥 AI가 알아서 그냥 돌리다 보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누가 세력이 여기까지 빼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I가 그냥 돌려놓으면 알아서 여기까지 그냥 뺀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빼면 개미들이 가장 많이 털리니까. 그래서 이때 거래량 많이 터졌었거든요. 이때도 지금 거래량 많이 터졌잖아요. 여기도 이때 엄청 뺐을 때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이만큼 하고 여기서 이만큼 매집을 했는데, 여기서 이만큼 매집했잖아요. 여기 이 구간에서. 근데 이만큼 매집한 걸, 여기서 이만큼 매집한 걸 여기서 다 팔았다? 여기서 팔았다? 거래량 터지지도 않았지만, 별로 아주 많이 터지지 않지만, 여기서 매집한 걸 여기서 다 팔았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이제 세력 매집 관점으로만 보면, 여기서 매집한 거를 여기서 다 판 게 아니라,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쭉 뺄 때 여기서 많이 털렸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향 이제 트랩 박스를 뚫고 올라와서 지금 채널도 여기 뚫고서 위에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520원 불장 조건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서 뚫고 한 방에 XRP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던 것처럼 또 지지부진 이렇게 하다가 한 방에 쭉쭉 쏠 거라고 봐요. XRP에 그냥 그 갖고 있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간 정말 리또속으로 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고 계단식 상승하면 개미들이 정말 많이 타요. 왜냐하면 너무나 호재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실사용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계단식 올라가면 너도나도 좋다고 타기 때문에 그냥 호재는 많지만 가격이 안 올라가고 지지부진해서 매력도 없고 가격 쓰레기라는 이미지를 계속 부여하면서 가격을 뺐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타지 못하게 쭉쭉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쭉 올라가면 여기 520원쯤에 한번 안착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박스 있죠, 이 박스를, 여기부터 이어지는 이 박스를 안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큰 그림을 안고 올라갈 수 있다. 은차트 제가 XRP랑 비교했었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520원이 굉장히 중요한 XRP의 불장 상승 조건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희망회로도 돌려드렸지만, 희망회로는 희망회로를 그냥 두시고요. 그냥 항상 한 번씩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안 돼도 그만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여기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길 지지한다라고 하면 다음은 사실 여기 구간은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안착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다음 여기까지 뭐 한 2,000원까지 가는 데는 무난해요. 그래서 제가 희망회로에서 여기서 한번 2,000원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여기가 사실 이 구간이 중요해요.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게. 근데 이제 힘든 구간이 일단 여기 구간을 뚫고 올라서 여기 거래량이 터진 게 좋은 거다. 왜냐면 아래에서 매집했던 XRP가 좋다라고 이야기 드려서 낱말 듣고 매집했던 사람들의 일정 부분이 여기서 많이 털렸다. 많이 여기서 털고 나갔다. 여기 거래량이 터진, 그래서 여기 거래량이 안 터졌으면 뺐을 때 그럼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는데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 올라갔을 때 가능성이 있고, 쭉 올라갔을 때 만약에 거래량이 여기서 또 쭉 빼요. 여기서 거래량이 더 터진다. 그럼 더 좋은 거예요. 여기서 남은 사람들 역시도 또 털린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XRP BTC 차트 설명을 드리면, BTC 차트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지금 이 큰 그림으로 보면 요게 검정색 이게 450이고, 그 다음에 회색으로 보이는 요게 300일이에요. 300일. 근데 일단 450일이 거의 지금 누울랑 말랑 하고 있죠.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를 볼게요. 예전 2017년 상승 때 보면 거의 지금 450일을 맞고, 그 다음에 큰 하락봉 만들고, 그때도 얼마 전에 우리 거래량 터졌다고 제가 이야기는, 이때도 하락봉 이만큼 빼줬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빼주고 그 다음에 300일 이평선까지 누르고 200일이죠. 200일까지 또 누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300일에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450일을 뚫어줘요. 이렇게 한 번에 뚫어줬죠. 여기 매물대 하락하면서 여기 거래량, 여기서 매집했던 사람들을 여기서 이익 실현 시켜주고, 빼면서 두렵게 해주고 이익 실현 하라 하고 나가 해서 여기서 다 털고 그 다음에 한 방에 올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볼게요. 보면 지금 여기까지 닿지는 요번에 않았지만, 요번에는, 예전에는 아마 여기까지 거의 닿았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닿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하지만 여기서 안착을 하는가, 300일에서 안착하는가 하다가 200일까지 눌러줬죠. 그리고 지금 단기 이평선들 돌리는 작업을 하면서 여기서 좀 올려주면서 여기서 300일 이평선에 안착을 해요. 하고 조금 지지부진 해주다가 한 방에 450일 내려오는 거 뚫고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그 BTC 차트에서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달러 차트에서 이제 비로소 달러 차트도 갈 수 있는 때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달러 차트에서 뚫고서 520원에 안착, 이런 시나리오,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 이건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저도 이렇게 지금 막 이야기는 드렸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여러분들이 XRP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투자하시면 깡통 차시니까 투자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투자 마인드 없으면 대부분 다 손실 나요. 그래서 투자하지 마시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요번에 해가지고 지지부진 하다가, 지금 이 그림도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 않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거의 10거래일 만에 이런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거래일 계산을 좀 해볼까요? 여기서 거기 전 고점 봉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28봉, 뭐 한 여기까지만 잡아볼게요. 한 12봉 만에 하락이 크게, 장대에 어떻게 보면 음봉이 나왔다고 보면, 여기서 보면 12일,
12일 잡아볼게요. 12일인데 여기는 음봉 12일인데 음봉이 나온 여기까지고 12일인데 여기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10일을 잘 지켜보자고 했는데 일단은 이 음봉 나오는 그림으로 안 가고 지금 양봉 나가는 단기 평선 돌리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는 정말 귀신같이 리토석을 잘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을 뒤통수 치고 힘들게 하니까 만에 하나 여기서 안 가고 지지부지 해내다가 가거나 아니면 여기 가다가 단기 입성 또 꼬꾸라 박으면서 또 빼요 해서 진짜 150원까지 다시 간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진짜 가는가 보다 했는데 좋았는데 실망감이 크지만 그냥 150원 여기는 안 깰 것 같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이 정도 갔을 때 나 어차피 안 팔았는데 여기 똑같이 안 팔면 언젠간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요 다음 여기가 안 가고 만약에 다음이다 그러면 이평선들 더 힘 늘려갖고 더 모아가지고 다음이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때 더 힘싸게 해서 올라가나 이때 가나 그냥 나 안 팔고 있으면 어차피 시간만 좀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정 지루하시면 요새 핫한 코인들 조금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매매 트레이닝 하시고 그냥 지금은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으신다고 하면 별로 힘드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만약에 이번에 다시 150원 간다 하면 이번에도 또 아니네, 다음에 리토석 하다 다음에 가겠지, 단기 이평선들이나 장기 이평선 더 아래로 내려면 힘 더 모이겠지, 좋은 거야. 결국 리플사가 만들어나가고 있는 가치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건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계속 하셔가지고 보시고 계신다고 하면 절대 불안할 게 없잖아요. 그것만 되신다고 하시면 마음가짐 그렇게 먹으시면 우리의 수량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결국에 1년 뒤에 만약에 여기서 가나 1년 뒤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비슷하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버는 돈은 비슷할 거예요. 그게 빨리 버냐 늦게 차이인데 거기 비슷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쓸 돈을 뭐 단기간에 많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그때 가갖고 돈 얼마 일정 쓰실 거다 하면 어차피 돈 남을 거면 그냥 돈 빨리 좀 올라가나 늦게 올라가나 별 차이 없잖아요. 전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 가진다고 하시면 좀 투자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투자 방법은 늘 달라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진짜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한다, 되게 세상 편하게 하고 좀 이제 이상하게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맞는 거고 제 투자가 꼭 방향이 맞는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스타일과 잘 맞으신다고 하면 제 방법을 채택을 하시고, 나는 차트 매매하거나 하는 부분 난 더 잘 맞고 수익도 잘 나는 것 같다 하시면 그런 방법을 채택하셔서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의 투자가 더 좋고 누구의 투자가 더 수익률이 높을 거고 누구의 투자가 더 옳은 방향이다라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려고 하고 누구한테 강요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재투자 방법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냥 다양성을 존중을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되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시간이 되면 제가 방송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